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2월 22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0.4% 상승이 나왔고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조금은 출렁대는 움직임이 나왔지만 개장 직후에만 큰 변동성이 있었고 그 이후는 큰 변동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0.7%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볼게요. 오늘은 무엇보다도 SK하이닉스가 5%의 급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사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충 아실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조금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반대로 삼성전자는 물론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굉장히 아쉬운 마무리였습니다. 그리고 저 PBR 관련주들, 자동차 관련주하고 삼성물산, 생각보다 조정 없이 최근에 시장 흐름이 견조한 것 같고요. 또 코스닥은 알테오젠하고 또 신성 델타테크, 다시 한번 초전도체의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별다른 큰 변동은 없었죠.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볼게요. 어제는 외국인이 한 차례 순매도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었고 기관은 큰 변동은 없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요.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의 2,300억, 굉장히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기관도 마찬가지로 매수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같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일 만에 오랜만에 양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삼성물산은 오늘까지 16거래 연속으로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현대로템, 현대차, 삼성전자 우선주, SK스퀘어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하이닉스가 정말 독보적이었네요. 그리고 기관은 현대로템, SK하이닉스, 하이브, 현대차, LNF 이런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전날 미국 증시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습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 0.3%가 나왔고 S&P 500은 보합이었었네요. 그리고 다우지수도 비슷했고요. 이렇게 보니까 나스닥을 제외했다면 그래도 나름대로 흐름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 증시에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추세적으로는 그 추세가 깨지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면 국내 증시도 나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그래서 미국 증시의 추세 꼭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소폭의 약세 흐름이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일본 니케이. 자, 일본 니케이가 차트상에도 잡히지 않지만 지난 1989년 12월 29일 그때 최고가가 38,957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 한때에는 거의 근접하게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돌파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추세라면 저는 조심스럽게 지난 89년도의 고점, 그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 증시도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러움을 낳고 있는 대표적인 시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대만도 0.8%네요. 또 중국 증시, 오늘도 빨간 양봉이 들어오면서 7거래 연속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바닥에서 7일 연속으로 양봉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런 흐름은 바닥을 다졌다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직전 고점도 돌파했고 물론 여기서 추세가 한번 눌리겠죠. 하지만 7일 연속 양봉이 나왔고 또 직전의 고점을 돌파했다는 것은 저점을 낮춰가면서 추세를 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 증시가 추세를 돌린다는 것은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는 신호가 될 수도 있고 본격적으로 경기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도 시장에 그 흐름이 나타났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증시는 앞으로 계속 참조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중요한 이슈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1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는데 너무 빠른 금리 인하는 위험할 수도 있다 라는 취지의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금리 인하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S&P 500에 따르면 첫 금리 인하가 6월쯤에 시작이 될 것이고 한 3번 정도 진행이 되어서 0.75%, 이 정도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은행의 금통위 회의도 있었잖아요. 물론 예상을 했던 대로 동결이 되었고
아마도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는 국내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는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참조사항으로 보시고요. 아마도 처음 금리 인하 시점은 6월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3번 정도에서 0.75%를 낮출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가 종료되고 나서 엔비디아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겠지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매출은 전년보다 265%가 증가했고 당기순이익도 무려 770%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았었는데 어제도 2.8% 약세름이 나왔죠. 그런데 시간 내에서 9%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국내 시장의 오전장부터 많은 반도체 관련주가 갭상승으로 출발했었고 특히 SK하이닉스는 다시 한번 사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닉스의 차트를 보면 현재 4.5% 급등이 나오고 있고 일단은 코스피 대형주 내에서는 가장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다소 아쉬운 흐름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이런 차이는 명확하게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다양한 사업부가 있잖아요. 반면에 하이닉스는 거의 98%가 반도체 사업부고 거기서 가장 크게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HBM 라인들, 즉 AI 반도체, 그쪽이 거의 기업 자체의 핵심이 되는 만큼 엔비디아의 주가에 따라서 같이 주가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조금 이해해 보시고요. 그렇다고 삼성전자는 못 가는 것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조금은 시차는 있겠지만 따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고 또 그에 따라 본격적인 상승은 언제 나올지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강조해 드리듯이 주봉상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면 SK하이닉스든 또 삼성전자든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흐름이라고 말씀드리겠고 삼성전자도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구간은 반등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좋은 실적이 나왔던 만큼 그 시간의 가격들이 장중에도 계속 이어지는지 오늘 밤에 미국 증시의 흐름 지켜보시고요. 또 이렇게 엔비디아가 달려주니까 많은 AI 반도체 기업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라든지 오늘은 갭상승이 컸던 만큼 더 위로는 뻗진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5%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HPSP도 오늘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윙도 마찬가지고요. 8%나 오르고 있네요. 자, 그리고 반도체 쪽은 이달 말에 한 가지 더 이슈가 있습니다. 메타 CEO가 국내를 방한할 예정이고 거기서 이재용 회장을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지금 AI 칩 시장은 엔비디아가 80%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AI 칩 공급 부족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방한했었던 오픈 AI CEO까지 자체적으로 AI 칩을 만들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까지 부정적인 이슈보다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방한을 한다는 것은 대통령을 만나러 올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당연히 이재용 회장 내지는 최태원 회장을 만날 것이고 거기서 AI 반도체에 대한 협력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는 제가 작년 말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는 다소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을 세워보자고 말씀드렸고 그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발표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 배당을 늘린 기업들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을 추진할 것이라는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저PBR 관련주의 주가 흐름 물론 지금 2주일 정도는 박스권에 갇혀 있죠. 대표적으로 현대차라든지 자, 기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올 예정인 만큼 거기에 따른 눈치 보기가 조금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11선은 잠깐 이탈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크게 양봉이 나오면서 오늘도 2.5%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보다 주가의 흐름이 견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쩌면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가 되고 나서 주가에 큰 조정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거를 한번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생각을 하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대응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는다면 재료의 파급력이 굉장히 세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일본 증시가 30년 만에 신고가를 터치한 만큼 그 재료에 대한 파급력이
생각보다 더 길게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음 주 월요일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가 될 텐데 생각보다 저 PBR 관련주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견조하고 그렇다는 것은 어쩌면 짧게 조정에 그치고 또 2차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한번 참조를 해보세요. 자, 어쨌든 코스피의 흐름도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고 이번 주도 시장 흐름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내일도 금요일인 만큼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